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론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이제 P는 이제 퍼스널 인포메이션에서 이 ISMS하고 PIMS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돼서 ISMS 이제 P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이게 통합된 이제 배경이라든지 추진 경과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가 왜 ISMS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정보보호 개념은 좀 중복이 되지만 가볍게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할 거고요. 주로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념, 그다음에 ISMS 구축 인증의 필요성, 그다음 해외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국내의 그 ISMS 제도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이제 어떻게 그 추진이 돼서 추진 경과죠. 추진 경과, 그다음에 뭐 법 개정, 개정 뭐 등 이런 걸 살펴보고요. 기업에서 그 보안 관리 전략 수립이 뭔지 결국은 뭐 이제 ISMS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시간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 ISMS의 개념과 그 ISMS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0이를 많이 들어봤죠. 국내에서는 ISO 27001을 이제 인증을 받는 데도 있고, 국내 방법론인, 표준이고 방법론인 ISMS-P 또는 ISMS만 인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내에서는 이 ISMS-P 인증받기를 권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SMS-P의 인증 구축 배경, 통합 추진 경과, 인증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보보호 이해는 이거는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정보하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정보는 데이터와 구별하여 어떤 목적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이네요. 사실이나 이제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이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더 데이터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데이터 시큐리티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중요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자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GRC 우리 그 잠깐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버넌스 이제 배웠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약간 개념 정도 우리가 배웠죠. 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정보 보호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다 커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망법부터 개법부까지 그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정보보호 관리 기사 시험을 본다든지 ISMS 인증 시험을 본다든지 그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자세히 제가 강의를 했고 근데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이 자산에 대한 어떤 중요도, 가치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정보가 그 자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보 자산의 분류표를 보면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데이터는 의미 있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 산업기밀, 영업기밀.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정보 자산의 소프트웨어, 서버, 시설, 인력, 무형 자산이었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R은 뭐였죠? 아셋하고 vulnerability, 그 다음에 threat. 요 세 가지의
그 요소로 해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더하기가 되건 곱하기가 되건 요 세 가지의 그 요소로 리스크 위험을 어, 위험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CIA가 이제 정보 보호 3대 요소인 CIA가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이제 뒤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란 일반적인 정의, 뭐 법률적인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정의만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의 중요한 정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의 기밀성, confidentiality죠. 그 다음에 integrity, 그 다음에 availability를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거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보호 3대 요소인 CIA를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거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 이제 ISMS 구축을 하거나 뭐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인증을 할 때 이 CI에 관련된 게 자산을 평가하고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중요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그 엘리먼트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법률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정보 보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 보호에 대한 그 정의가 되어 있고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에도 뭐 있겠죠. 네. 자, 정보부의 3대 요소는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하여튼 컨피덴셜리티 기밀성은 암호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정보를 또는 뭐 데이터를 이거를 대칭키나 AS 또 뭐 리 등등 그 다음에 뭐 RSA 공개키로 이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요 정보를 대칭키 뭐 AS128로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 이걸 상대방의 앨리스가 밥에게 주면은 밥도 이 AS128에 해당하는 대칭키를 알아야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기밀성이죠. 대칭키로 밥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정보를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밥은 밥만 그 개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밥만 이제 이 정보를 리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기밀성이 되어 있고 무결성은 이제 암호화 측면에서 보면 해시 함수죠. 그죠? 이 어떤 정보하고 어떤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평문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플레인 텍스트를 해시한 해시값을 이제 같이 보내죠. 앨리스가 예를 들면 그럼 밥은 이 정보를 받고 이 정보가 변조가 됐는지 위변조가 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또 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SHA-256으로 해시를 했다. 그러면 같이 SHA-256으로 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시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해시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같은 장 같은지. 이퀄이면은 이거는 변조가 안 됐구나, 변경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결성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굉장히 해시 함수가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이 되죠. 가용성은 항상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웹 서비스가 만약에 이 웹 서버가 만약에 다운이 됐을 경우에 이 웹 서비스는 2시간 정도 톨러런스 2시간 정도 이내에 이게 다시 업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용성이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만약에 8시간 정도 장애가 나거나 10시간 정도 장애 나면은 이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은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학사 정보 시스템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 관련된 자기 정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용성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ISMS 구축을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이 학사 정보 서비스는 가용성 측면에서 2시간 이내에 이거는 복구가 돼야 된다. 장애가 났을 때 그런 어떤 그 특성을 이제 평가할 때 집어넣게 됩니다. 자, 정보보호의 특성은 100%뭐 정보보호 달성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달성할 수 없고 정보보호를 이게 이제 지렛대 같아서 이게 정보보호고 그 다음에 이게 편의성 편의성이면 정보보호를 높이면 편의성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고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투자가 있는데 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죠? 이걸 계산하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CEO가 이걸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게 ROI가 뭐 기업인들은 뭐 ROI를 많이 이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올 수 있는지 투자긴 투자인데 이득이 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그런 걸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CEO를 이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CISO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이제 컨설팅을 둬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단계 복합 대책 구현 시 위험이 크게 이제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터넷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MZ 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부망이 있다. 여기 인터넷이 있고 DMZ 여기 이제 뭐 방화벽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웹 서비스를 이렇게 두게 되죠. 그죠? DMZ 구간에. 방화벽 CEO 이 IT 쪽이나 정보반에 잘 모르는 CEO는 이 방화벽 넣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다 여기서 접근 통제가 되고 필요한 유저만 이제 요 보고 들어가고 내부망이 여기 방화벽이 있으니 다 총재된 여기 이제 서버들은 다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외부의 어떤 그 침입 해킹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근데 그렇지 않죠. 내부의 어떤 그 실수 또는 내부의 어떤 의도적인 뭐 자료를 메일로 뭐 넘긴다든지 이런 거는 이 방어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요? ISMS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ISMS가 관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총망라해서 관리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SMS를 이제 알게 되면 이래서 ISMS는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화벽이나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암호화 시켰으니까 이게 유출이 돼도 풀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특정 솔루션만 하면은 CEO들은 이제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이제 ICT 의존이 증가하죠.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이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IT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응용 기술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면은 당연히 IT 위험성이 확대됩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이 뭐 익히 들은 이제 터미널리지가 나오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요새 이제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제 그쵸.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리소스죠. 리소스를 빌려서 또는 그죠. 빌려서 렌트해서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예?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ISMS 요새 인증 나갈 때는 이 AWS를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ISMS는 정보보호에 관한 이제 경영 시스템이고 조직의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위험 관리와 동일한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SMS 구축을 하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그래서 저번에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인가요? GRC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 ISMS를 알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었죠. 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또 뒤에 자세히 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ISMS는 보안관리 활동을 체계적이고, 이게 좀 잘못됐네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여러분들 그 경영에서 PDCA 많이 들어보셨죠? 플랜드 체크 액트. 마찬가지로 이 ISMS도 PDCA 사이클로 기반으로 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ISMS는요, 국내 공통표준 프레임워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이 ISMS하고 ISMSP는 당연히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가는데, 정보보호 관리 등급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이 ISMS 그 방법론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SMS 구축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이 정보보호 관리 등급제와 이 영향평가 공부하는데도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관리 등급제는 뭐였죠? 이 ISMSP를 인증을 받으면 이거를 기업들은 이미지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ISMSP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보보호 관리 등급제라는 걸 만들어서 최우수, 우수 기관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ISMS 이제 인증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최우수 또 우수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면은 국민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아는 뭐였어요? 피아는 이 개인정보에서 사전 점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ISMS는 사후 점검이고, 정보통신망법에 하면 사전 점검이 있었고, 사후에 이제 구축 운영 단계에서는 ISMS-P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피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후 점검으로서는 PIMS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ISMS-P로 이제 통합이 된 거였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ISMS, ISMS-P, 정보보호 관리 등급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다 국내 공통 표준 프레임워크인 이 ISMS 테두리 내에서 지금 PDCA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비의 최소율의 법칙인데 1843년에 이제 리비가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정보보호 수준을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독일의 화학자예요.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 중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제 이론이죠. 평균도 아니고 이 부족한 요소에 따라서 이 뭐 식물이 뭐 잘 성장하거나 뭐 잘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러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정보보호 수준도 마찬가지로 최대 또는 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평균으로 보면 한 이 정도가 정보보호 수준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정보보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보호 수준은 가장 이 최소 수준을 이 정보보호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 또는 최소율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술적 관리에서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DB 통제, DB의 접근 통제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그 DB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 기업의 정보 보안 수준은 바로 이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10점이다. 뭐 그러면 10점인 거예요. 이게 100점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아무리 다른 걸 통제를 잘 한다 하더라도
DB 접근 통지 요거 하나를 전혀 안 해놨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의 정보 보안 수준은 여기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자, 관리 체계 구축 및 인증의 필요성인데요. 이 관리 체계는 정보부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의아하겠지만 한번 저랑 같이 15주차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ISMS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할 겁니다. 이 ISMS 구축을 통해서 이 중요한 자산 보호를 위해서 조직 전체에 걸쳐서 이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가능해요. 이걸 구축을 하면은 지속적이라는 게 좋은 거죠. 지속적이라는 게 예전에 저 이런 표 배웠죠. 한번 컨설팅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컨설팅을 받은 시점이에요. 뭐 ISMS 이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 보안 수준이에요. 레벨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또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제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 다른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정보 보안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매년 예를 들면 ISMS에 대한 사후 인증이라든지 사후 심사를 받게 되면 또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 보안의 수준 레벨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 이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는 뭐 계속 지금 뭐 유출이 된다, 또는 뭐 웹에 구글링 하면은 개인정보가 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이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정보라는 게 이 자산인데 이 자산은 왜 이렇게 민감할까? 이거는 기업이 이 정보 주체로부터 이 수집을 한 것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을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뭐 3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임대해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잠시 후 기간 동안 이게 다 목적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폐기해야 되잖아요. 삭제해야 되고, 그죠? 이건 남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호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업 자기의 뭐 기밀 정보 이거 뭐 유출이 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는 하겠지만 붕괴하거나 뭐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국민은 자기 게 아니니까. 이건 기업의 손실일 뿐이죠. 기업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정보는 국민 전체에 대한 유출된 1,000만 명이 유출이 됐다고 하면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제2차 피해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이제 소송도 들어가게 된다고 저번에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SMS 구축 운영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 보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목표한 대로,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컨설팅 받고 인증을 받으면은 세월이 지나면 좀 떨어져요. 근데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인증받으면 또 올라가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죠? 목표한 대로 계속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정보 보안 수준을 자기 스스로 이거를 체크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 허물이기 때문에. 그죠? 자, 관리체계 구축 장점이에요. 직원의 정보보호 의식교육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ISMS 하면은 이게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컨설팅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 컨설팅 이제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다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의식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정보보안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면 망 분리를 하고 뭐 할 때 가용성이 떨어지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망 분리를 해서 가면은 사람들이 의식이 개혁이 돼서 약간의 불편하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신뢰 제고를 위해서 그대로 이제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망 분리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있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보호관리 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 문화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전체 기업 그 조직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이 아무래도 이제 감소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력 강화, 종합적인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이 ISMS 구축 그 운영상의 어려움은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아, 기술적인 거보다는 프로세스와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PDCA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do하고, 체크하고, act하고, 이러면서 산출되는 그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니까 부서 간의 협조,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협조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협조가 안 되면은 이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섯 번째인데 경영층의 지속적인 의지예요. 이 경영층 즉 CEO의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 공공기관의 이제 장이 만약에 이제 IT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거나 약간 좀 속된 말로 뭐 정치권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ISMS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법, 법 의무 사항이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거 과태료 예를 들면 3천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 이제 컨설팅이 들어오면 이 컨설팅 하는 그 책임자가 이제 이 장을 이게 왜 필요하다는지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설득,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영층의 지속적인 의지와 강력한 추진 요인이 없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같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